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해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지성 학생 같은 성격 되게 좋아해요. 다짜고짜 당당하게 요청하고, 그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댓글 다신 분 중에 이제 그 이메일을 저한테 이제 가끔 좀 주소를 알려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 자체가 조금 개인적인 그런 진로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이런 공개적인 리플에 달기 싫은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드려도 되겠냐 그러면 제가 뭐 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드리긴 좀 그러니까 보통 이메일을 알려드려요.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자기 고등학생인데 참신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요청을 받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읽겠습니다. 예. 이메일 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유튜브 댓글로 인터뷰 신청했던 인터뷰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신청했던 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메일로 요청하네요. 편하게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심상치 않죠. 그렇죠? 왜냐면 고등학생이면은 뭐 제가 결혼 좀 빨리 했으면 아들 나이가 제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으면 애가 고등학생인데 일단 저는 사배자 전용으로 치대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사배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사회 배려자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배자를 보통 잘 안 밝힙니다. 왜냐면 이제 사회 배려자라는 거는 뭔가 자기의 치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 한 4줄만 읽었는데도 저는 약간 얘 되게 패기 좋다. 뭔가 되게 솔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갑자기 뭔데 선배님이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서 주변에 치과 의사가 없고 선배님이 스펙도 짱짱하셔서 인터뷰 요청합니다. 제가 3학년이 되면 반장을 해서 관련 직업군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터뷰 직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한다. 이때 이미 느낌이 왔죠. 이래서 인터뷰 요청하는 거구나. 근데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발표 퀄리티를 위해서 그러는데 유튜브 Q&A 답변하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저보고 만들어 달라는 이 패기.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들었는데 마치 저작권은 자기한테 있다는 듯이 유튜브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본인 딴에는 이제 영상도 올리면서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건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이렇게 풋 이러면서 되게 좀 웃음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목은 고등학생한테 인터뷰 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실 텐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치대 합격하면 이메일로 또 연락드릴게요.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밑에 또 보면 처음 시작에 학생한테 인터뷰 요청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 내용 아예 되게 정말 무슨 대본 작가님처럼 써줬어요. 가로치고 1, 2, 3, 4, 5, 6 질문 내용을 자막처럼 넣어주세요. Q&A처럼. 그리고 질문 내용을 조금 수정하셔도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아예 정말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뭐 발표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한테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고 해야 이제 학생이 뭔가 소위 말해서 반장을 해서라는 게 반장은 뽑는 거 아닌가요? 반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 연락이 그 이후에 없었던 걸로 봐서 반장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뭐 저는 일단 반장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뭐 질문 내용에서 이제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찍어서 이거를 유튜브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미 질문들이 보면 제가 이미 했던 얘기들이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소위 말해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는 영상인데 제가 이거는 제 사비를 써서 그러니까 이게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영상 5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유튜브 뭐 조회수가 나와서 정말 뭐 많은 돈을 벌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요즘 인기 유튜버는 뭐 벌이가 어마어마하다. 그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온 사람들 얘기고 5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 돈이 제가 금액을 얘기해 드리진 않을게요. 만드는 돈이 제가 한 달에 구글에서 유튜브로 받는 돈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4배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해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학생 같은 성격 되게 좋아해요. 다짜고짜 당당하게 요청하고 그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렇다고 예의를 이렇게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 편집하는데 PD님이 얼마만큼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과 노동력이 들어가며 그 비용은 얼마나 비싼지를 전혀 모르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간혹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중고등학교나 심지어 대학생 때도 뭐 선배 병원이나 아니면 뭐 선배 뭐 다른 전공을 가진 선배님한테 찾아뵈면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순진하게 선배님이
받아들여주기 힘든 부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선배님 뭐 이거 좀 해주시죠. 이거 좀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나중에 오히려 선배님이 웃으면서 뭐 거절한 분도 있지만 들어준 분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선배님이 뭐 그 부탁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저한테 준 게 그게 정말 큰 돈이라든지 수고가 들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선배가 되게 존경스럽고 저도 저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도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 정도 영상은 그냥 제 사비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만한 여력도 당연히 있고 또 같은 학생을 보면 약간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어린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 정도의 팩이나 일단 지르고 보는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막 딱 넣고 큐 이거 넣어서 이거 제가 이메일을 그대로 PD님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그 학생들이 반에서라도 이 영상을 틀어서 잘 봤다는 얘기를 단메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할게요. 일단은 이메일로 고3 아마 반장이 됐을 학생한테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일단 자막으로도 나가겠지만 제가 읽고 답변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갈게요. 첫 번째 1번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 강동구 쪽에서 치과와 또 이제 비만 클리닉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자 치과 의사인 서준석이고요. 나이는 81년생. 의도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학력 자체가 조금 특이해서 서울과학고를 다니고 서울대 공대를 가고 서울대 의대를 가고 또 서울대 치대를 가서 의사 면허와 치과 의사 면허를 다 갖고 지금은 의원과 치과를 동시에 운영하는 좀 특이한 배경 때문에 나름 온라인상에서는 조금은 유명해져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스펙은 학생이 말씀한 것처럼 나름 짱짱할 수도 있지만 뭐 잘 찾아보면 저보다 더 뛰어나고 공부 많이 잘했던 분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서준석 TV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과 의사를 선택한 이유. 치과 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뭐 고등학교, 대학교 1, 2학년 이럴 때부터 조금 자아가 형성되고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뭐 회사원이나 가장 많이들 하는 게 이제 회사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공무원이 돼서 뭐 어떤 집단에 소속이 돼서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 위에 있어서 제 상사가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어도 평생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어떤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의 어떤 뭐 공개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떤 규칙을 지켜가면서 누구의 지시만 받고 그게 아무리 안정적이고 뭐 고수익이 보장되더라도 심지어는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제가 자영업이라고 하죠. 제가 뭐 구멍가게든 뭐 큰 회사든 그런 거를 운영하는 사장이 돼서 제가 뭔가를 지시하고 제 맘대로 하면서 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나마 안정적이면서도 제가 좀 편하게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살 수 있는 또 제가 즐겁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거에 제일 맞는 게 치과 의사였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은 치과 의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은 치과 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뭐 가져야 할 자질도 이것도 사실은 정말 뭐 유튜브에 치면 뭐 쫙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얘기하겠죠. 뭐 손재주도 좋아야 되고 뭐 자기 직업을 사랑해야 되고 환자에 대한 그런 봉사심이나 그런 뭐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뭐 친절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틀에 박힌 얘기나 교과서적인 얘기는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는 거고요. 치과 의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요. 그냥 치과 의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가잖아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그런 거예요. 환자를 보거나 이럴 때 전문 직업인은 최종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제가 뭐 회사나 이런 데면 결정을 할 때도 토론을 해서 다 같이 결정을 내리고
책임도 다 같이 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떤 뭐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사진들도 여러 명이 있고, 의사는 아무리 내가 뭐 우리 병원에 의사가 10명이 있건 20명이 있건 있어도 결국 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약을 주고 어떤 치료를 할 건지는 결국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제가 지는 거고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고, 적어도 제가 치과 의사라면 치약에 대해서는 나 이상의 결정을 내릴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 물론 한 명도 없어라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을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신뢰를 가진 치과 의사도 10명이 있다면 9명은 나처럼 선택을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뒷받침되려면 그만큼 공부랑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고요. 그게 전문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환자를 앞에서 당당하게 치료법을 설명하고 이 치료에 따라야 나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당신은 안 아프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그냥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공부와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세 번째로는 치과 의사로서 어려운 점. 뭐 치과 의사로서 어려운 점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또는 뭐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 이제 뭐 블랙 컨슈머는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고, 저희 업계 용어로는 이제 뭐 진상 환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진상 환자로 인한 고통 등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 들고, 실제로 맞아요. 뭐 치과 의사는 맨날 고개를 구부리고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나이가 들면 목이나 뭐 팔이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이전에 이제 제 유튜브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치과는 아무래도 가장 고통에 민감한 입안을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제가 올바로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안 낫는다고 와서 막 소위 말해서 막 욕을 하거나 다짜고짜, 아니면 뭐 비용을 물어달래거나 하는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 진상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물론 초반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익숙해지고 관리만 잘하면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이런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환자로 얻는 스트레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초년차, 1년차 치과 의사 때는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가 받고 안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그런 겁니다. 치과 의사는 그런 경험을 거의 안 하지만, 아예 안 하죠. 의사는 뭐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가 죽는 것도 매일 보는데, 그런 것조차도 심지어 매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누가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죽는 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치과 의사로서의 어려운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저는 사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겠죠. 모든 직업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뭐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치과 의사가 너무 하는 게 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아니면 힘들다, 아니면 후회스럽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번째,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현 대한민국 치아 의료보험 제도, 뭐 장애인 치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치아 의료보험 제도는 사실 그런 거죠. 뭐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의료보험 제도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 아무래도 의사나 치과 의사의 그런 자유로운 진료를 좀 방해하는, 그게 뭐 어떤 진료를 너무나 소위 말하는 저수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뭐 치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조차도 이 재료를 써라, 저 재료는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의사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치과 의료보험 제도, 의과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 제도 자체는 사실은 의료인이 돼보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제도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양질의 진료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환자분들이, 온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의사이자 치과 의사인 제가 봐도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이제 장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무 저수가 비용 자체를 낮게 측정을 하고 이것저것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실 의사나 치과 의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생업을 가진 직업인이기도 하고, 또 직업인으로서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게 재료적으로 제한한 게 너무 많고, 또 돈을 다 떠나서 내가 환자한테 좀 비싼 재료나 비싼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환자를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내고 싶어도 그거를 법적으로 아예 못하게 막아둔,
그거를 쓰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인으로서 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사실 문제도 많이 있죠. 예,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장애인 치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 치료는 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의대 때도 그렇고 치대를 다닐 때도 그렇고 장애인 치료 시설, 장애인 병원 이런데 이제 가서 실습도 해보고 경험 참관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대는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장애인 치료 시설들의 지원도 많이 나가고 의료 의사도 많이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데 나갈 때 받았던 건 우리나라의 장애인 치료 제도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돼 있다는 인상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이 되게 적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지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뭐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도 보고 접했는데 실제로 제가 의대나 치대를 다닐 때 봤던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제도나 의료적 지원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네. 장애인들이 되게 적은 돈으로 뭐 치과 치료, 예를 들어 치과 치료로 한정을 하면 치과 치료를 되게 다양하게 받을 수 있구나.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는구나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뭐 연속되는 건데 치과 의사로서 해봤던 봉사 그리고 느낀 점. 의료인으로서 되게 제가 누구를 치료하는 이런 의사나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되게 좋다고 느낀 건 뭐냐면 물론 뭐 이런 거를 치료를 해서 돈을 벌 때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고소득을 받고 이런 때도 분명히 느끼지만 그런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적인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줬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일반 회사원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뭐 이런 직업들은 사실은 내가 뭐 아무리 내 직업적인 역량을 발휘해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막 도움을 줬다는 인식을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 의사나 치과 의사는 그런 거죠. 봉사를 할 때도 느꼈던 게 나는 그냥 여기 가서 내가 배웠던 걸 조금 써먹었을 뿐인데 환자분들이 뭐 아픈 게 바로 없어지고 뭐 오래 알턴이를 치료해주고 이러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환자분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이런 걸 바로바로 느끼게 되거든요. 또 그분들이 또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시고 사실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의사나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직업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돈을 벌면서도 되게 이게 봉사로서 바로 연결도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의사나 치과 의사의 어떻게 보면 직업인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번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조언. 학생들을 포함한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리는 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되게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공부가 바로 대학 입학이라는 그런 거에 연결이 되고 학생은 또 치대를 되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치대나 의대를 가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런 거예요. 고등학생 때이기 때문에 너무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뭐 이거는 뭐 제 유튜브에서도 누가 남긴 글인데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땐 최소 6시간, 7, 8시간은 자야 됩니다. 특히 이 글을 보고 있는 남자분들은 남자 학생들은 여자 학생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나중에 커보면 알겠지만 키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160의 치과 의사보다는 180의 그냥 직장인이 더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가 사실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키는 바꾸질 못해요. 직업이나 학력은 나이 30살이 돼도 바꿀 수 있지만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중고등학교 때 잠을 안 자면 키가 안 큽니다. 저도 약간 그랬고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좀 잠을 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 잠을 많이 자서 그때 키가 커서 지금은 그나마 좀 큰 키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잠도 적어도 오히려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게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집중력과 효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죠. 친구들이랑 농구도 하고 싶고 뭐 이성 친구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도 싶고 물론 그것만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메인으로 두시되 잠도 충분히 자고 물론 힘들 겁니다. 정확히 시간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지만 다른 경험들도 다 고루고루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다행히 정말 제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과학고등학교가 보기보다 공부를 되게 안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과학고 때는 그나마 잠도 많이 자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많이 했지만 제가 되게 후회하던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너무 공부밖에 안 했던 거. 심지어 고등학교 과학고 때도 뒤늦게 놀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못하고 대학생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면 대학교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안 했던 거를 그게 뭐 노는 게 됐건 뭐가 됐건 여행이 됐건 뭐가 됐건 오히려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하려면 하기도 힘들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못하거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좀 그걸 할걸 뭐 잠을 잘 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중고등학교 때 나름 공부를 많이 했던 선배로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를 메인으로 두되 다른 것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고 뭐 치대생, 의대생이 돼도 대학교 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제 유튜브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거기에 와서 학생입니다. 뭐 제 영상을 봤다 그러고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답글을 최대한 자세하게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